이번 예제는 아코디언을 해볼 거고요. 아코디언을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 제목을 클릭하면 밑에 있는 이 답변만 보이도록, 지금은 다 보이는 상태예요. 이거를 완성본을 먼저 보면 이렇게 열자마자는 맨 위에 거가 열려 있고, 클릭을 하면 얘만, 클릭을 하면 얘만,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걸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아코디언이라고 부르지만, 만약에 얘가 위에 메뉴가 위에 이렇게 탭이 3개가 있고 안에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요거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얘를 클릭했을 때 요거에 대해만 나오는 탭하고도 똑같다고요. 얘는 위에 메뉴가 세로로 나와 있으니까 아코디언이라고 부르고, 얘는 가로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하면 탭도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TML 구조와 지금 CSS는 어떻게 짜이는지를 보고, 우리가 스크립트로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볼까 합니다. 패널의 퀘스천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요 하나가 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구조를 열어서 펼쳐 보도록 하지요. 펼쳐보면 위에 제목이 얘고, 패널의 헤딩, 그리고 얘가 패널의 바디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사용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완료본을 이렇게 보면 사용자는 어디를 클릭할 거냐면 여기를 클릭할 거란 말이죠. 이 제목을 클릭을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그것만 보이게 할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용자가 클릭하는 이 제목을 클릭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용자가 이 제목을 클릭하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할 거라고요. 사용자가 어디를 클릭한다라는 거냐면 얘를 클릭한다라는 거라고요. 걔를 클릭하면 밑에 있는 이 패널의 바디들은 지금 열려 있지만 싹 접을 거고요. 패널의 바디들은 다 안 보이게끔 접을 거고,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첫 번째 거에만 액티브가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거에만 액티브가 들어와 있어서 열자마자, 세로 고침 다시 해보면 열자마자는 첫 번째 탭만 열려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용자가 얘를 클릭하면 여기 이 패널 이거 하나가 얘 하나라고 했으니까, 사용자가 어디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여기를 클릭하면, 다시 밑에 좀 적어 볼게요. 다시 큰 구조를 보면, 사용자가 얘를 클릭하면 지금 얘가 열려 있는 건 이 부모 얘한테만 액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 하나가 패널 하나라고 했는데 완료본을 보니까 열자마자도 얘가 열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제목을 클릭을 하면 지금은 어디에 첫 번째에 이 패널의 퀘스천에 액티브가 있지만, 사용자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뭘 클릭한다고요? 이 안에 있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이 제목을 클릭하면 기존에 어디에 있던 여기에 있던 이 액티브를 빼버리고 그 액티브를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얘를 클릭했으니까 얘를 보겠다고 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액티브를 넣어주는 걸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딱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얘를 할 건데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을 넣는 게 아니라 얘 부모한테 클래스명을 넣으래요. 지금까지는, 이전의 예제는 우리가 클릭하면 그 녀석한테다가 클래스명 넣는 건 알았어요. 클래스 네임 또는 클래스 리스트에 add, remove 이렇게 해서 넣거나 빼는 건 알겠는데,
얘 클릭한 당사자가 아니라 얘의 부모를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는 게 오늘 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전에 했던 것들이 다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CSS를 보면 여기 액티브에는 특별히 뭐 일을 시켜놓은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패널의 퀘스천에 액티브가 있으면 이라고 했을 때 CSS를 보면 CSS에는 이번 예제에서는 CSS에 미리 간이 안 돼 있습니다. 미리 작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거를 지금 스크립트로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예제는 비저블이나 액티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걔만 보이도록 이미 CSS가 작성이 돼 있어서 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명만 넣었다 뺐다 했지만 요번에는 클래스명을 넣으면과 동시에 얘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거 클릭한 그 녀석의 부모한테 가서 액티브를 넣어주는 것까지도 스크립트를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SS에 특별히 설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다 열려있는데 다 접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의 부모한테 가서 액티브를 넣어주고 부모한테 액티브가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이 패널의 바디가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스크립트로 해야 될 거고, 또 하나 위에 보면 collapse all이라고 해서 collapse는 접다라는 뜻이에요. 모두를 접어라 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졌다가 collapse all을 누르면 다 접히는 거, 요거까지 볼까 합니다. 들을 우리가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HTML에서 일단은 이 버튼부터 한번 해볼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모두 다 접는다고 하니까 버튼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HTML에 가서 보면 버튼이 예로 되어 있어요. 버튼 ID가 있군요. btn의 collapse라는 ID가 있으니까 ID 카피, 변수명 btn의 collapse라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ID 얘를 변수로 지정해 주세요. ID btn의 collapse를 변수로 지정을 해 주시고 제목도 변수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제목은 클래스명 패널의 헤딩입니다. 다음 퀘스천도 있어요. 퀘스천은 누구냐면 HTML에서 이거 하나 열어볼 때, 자, 이게 패널의 헤딩 얘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은 패널의 퀘스천입니다. 얘도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 얘도 변수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답변이니까 answer도 변수로 지정해 주세요. 클래스명. 패널의 body도 변수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저도 지정을 해 보면 다큐멘트에서 get element, 자, id는 하나뿐이 없을 거니까 t 복수가 아니라고요. by id 해서 누구 btn의 collapse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에 get element, 요번엔 클래스명이니까 복수 있을 거니까 ch by class name 해서 패널의 헤딩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다 똑같죠. 이제 뒤에는 패널의 퀘스천, 패널의 바디. 자,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주의할 건 우리가 변수를 한 번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든 거니까 뒤에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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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문장에 세미콜론 해서 변수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지정을 했으면 이제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을 할 거냐면 제목을, 질문 제목이죠? 제목을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할 거예요. 자, 제목을 클릭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제목들은 이 안에서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클릭하는 거냐면 제목이 HTML에서 누구였습니까? 패널의 헤딩, 얘가 제목이었어요. 패널의 헤딩은 우리가 변수명 어디에 저장해 놨냐면 헤딩이라고 저장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헤딩에는 그러니까 이 변수명 헤딩에는 되게 많은 요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카피를 해볼게요. 코드펜의 밑에 부분이 안 보여서 잠깐 아래 부분 열게요. 자, 여기 콘솔이 있죠. 여기 코드펜은 콘솔을 또 바로 제공을 합니다. 콘솔을 열고 콘솔을 클릭을 해보실게요. 잠깐만요. 네, 오른쪽에 열리는군요. 자, 콘솔을 열었고요. 여기 헤딩에는 지금 패널의 헤딩이라는 클래스명이 있고 얘가 배열로 해서 여러 개가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배열마다 클릭을 했을 때 할 일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배열마다 클릭할 때 할 일을 작성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헤딩에다가 클릭을 할 때 할 일은 어떻게 합니까? add 이벤트 리스너 해서 불러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헤딩을 클릭할 때 할 일을 작성할 수가 없다고요. 헤딩 하나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아이디로 한 거는 당연히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클래스명은 안에 하나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서도 헤딩 안에서도 첫 번째 거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클릭할 때 할 일은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클릭할 때 할 일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렇게 여러 개의 요소가 있는 녀석을 클릭할 때 할 일이라고 작성을 하려면 반드시 반복문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반복문은 구조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시작 언제부터 할지와 언제까지 할지의 조건과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는 값을 늘릴지 말지. 제가 오픈한 PDF나 자료에는 뭐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증감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반복문을 끝난 다음에 뭐 할지를 적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작은 아까 이 헤딩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배열로 되어 있을 거니까 배열 안에서 0번 뭐 이렇게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와서 얘를 클릭할 때 할 일을 작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요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바뀌게끔 해야 되니까 요 숫자를 변수로 잡겠다고요. 변수명 i는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i는 언제까지 할 거냐면 헤딩 안에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4개가 있대요. 4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0, 1, 2, 3 하니까 3번이 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목이 늘어나는 걸 그러면 커버를 못 한다고요. 안에 있는 배열의 개수를 구해오는 게 뭐였죠? 안에 값들의 길이를 구해오는 게 뭐였죠?
length가 있었죠? 그래서 length를 쓰셔야 합니다. 누구의 헤딩 안에 length를 쓰셔야 된다고요. 헤딩 안에 값이 몇 개 있는지 헤딩의 length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들이 아까 0, 1, 2, 3 이렇게 늘어나야 되니까 i가 하나씩 늘어난다고요.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금 저게 헤딩이죠. 헤딩들마다 할 일이라고요. 자, 헤딩들마다 할 일에서 우리가 이거 왜 작성했냐면 안에 있는 헤딩들을 클릭할 때 할 일을 작성하려고요. 헤딩들을 클릭할 때 하는데 아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add event 리스너 해서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0번, 1번, 2번, 3번 들어올 거니까 그거를 어디에 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i라는 변수 안에 i라는 변수가 0부터 1, 2, 3까지 들어올 거니까 얘를 들어와서 얘한테다가 add event listener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얘한테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클릭을 하면 할 일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죠. 할 일은 뒤에 이제 펑션 쓰면 되겠어요. 자, 펑션 여기에다가 할 일이 들어온다고요. 펑션 중괄호. 자,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중괄호 안에다가 클릭을 하면 우리가 아까 분석해 본 바로는 우리가 클릭을 하면 뭘 해야 되냐면 클릭한 거 다른 요소에 있던 지금 이렇게 얘가 열었을 때 열려 있는 이유는 요 패널의 바디 위에 제목에다가 액티브가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고요.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일단은 액티브를 다 빼버리고 클릭한 거에 부모한테 가서만 액티브를 추가해 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중괄호를 열고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제목들에 있는 액티브는 다 지워야 된대요. 어디에 있는 걸 지워야 된답니까? 액티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열자마자는 액티브가 여기 패널의 퀘스천에 액티브가 있다고요. 이제 클릭을 하면 얘를 클릭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안에 제목을 클릭했을 거고 또는 세 번째 안에 제목을 클릭했을 거니까 기존에 있던 액티브는 지워야 된다고요. 이걸 지울 때도 그냥 패널의 퀘스천이 아까 변수명 어디에 저장돼 있었냐면 패널의 퀘스천이 퀘스천 얘한테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얘한테다 클래스명을 지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클래스명을 지우는 게 클래스의 리스트하고 remove 뭘 지운대요? 액티브를 지운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퀘스천도 뭐로 불러왔습니까? 퀘스천도 클래스명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 안에 퀘스천은 3개나 있다고요. 3개가 여기 안에 배열로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지우려면 여기 안에서도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퀘스천에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지워야 되니까 얘도 뭐로 작성해야 돼요? 반복문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이 안에 반복문이 또 들어와요. for 반복문이 또 들어온다고요. 이건 무슨 반복입니까? 퀘스천의 제목들마다 할 일이라고요. 퀘스천마다 할 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퀘스천이 제목이니까 퀘스천들마다 뭐 해줘야 된다고요? 기존에 액티브가 있던 걸 지워야 된다고요. 퀘스천들마다 기존에 액티브를 빼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거죠. 지우는 게 뭐랍니까? 지우는 게 앞에 블러블러 있고 이렇게 지우는 거래요. 누구마다입니까? 지금 요 제목들마다 얘들 퀘스천의 패널들마다 액티브를 지워줘야 된다고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반복문을 걸었던 거랑 똑같은 구조를 이용을 해서 누구를 여기 부분을 작성을 해달래요. 자, 지금 아까 헤딩들마다 할 일 할 때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헤딩들마다 할 일 할 때에 헤딩에 여기에 숫자가 여기에 숫자가 0, 1, 2, 3, 4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초기값을 0으로 하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랭스보단 작은 만큼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 i가 하나씩 늘어나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i가 시작, 끝, 종결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i를 물고 들어오면 안 되며 여기도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는 변수명을 다른 걸로 하겠다고요. 뭐 j든 뭐든 a든 뭐든 하고 이게 언제까지? j가 마찬가지 3개가 있으면 인덱스 번호는 2까지만 나올 거니까 2 이하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개수를 그대로 구해와야 되니까 퀘스천 여기에 똑같이 헤딩들의 개수 이하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퀘스천의 개수 이하까지라고 해야죠. 얘가 퀘스천의 개수 랭스로 가져온다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j가 몇씩 늘어나? 하나씩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 j라는 변수가 0에서 1씩 하나씩 늘어날 건데 그거 왜 늘렸습니까? 이게 배열로 돼 있을 거니까 퀘스천 안에 배열로 돼 있는 거를 받아오려고 지금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씩 늘리려고 작성을 한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반복문은 시작 언제부터 할지, 끝 어디까지 할지, 실제로 반복문을 다 한 다음에 할 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릭을 하면 지금 일단 어디까지 한 거예요? 액티브를 다 뺐다고요. 정말로 다 빠지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헤딩을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작성을 했으니까 와서 헤딩을 클릭하면 액티브가 빠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클릭을 했더니 검사 좀 해볼게요. 검사. 자, 클릭을 했더니 지금 보면 아까는 첫 번째 거에 분명히 액티브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요. 여기에서 검사를 해보시라고요. 마우스 클릭해서 패널에 퀘스천을 찾으시고 기존에는 액티브가 있었지만 이제 빠졌다고요. 콘솔에서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굴 클릭한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용자가 지금 어딜 클릭한 겁니까? 얘를 클릭한 거잖아요. 그치? 이게 열려 있었으니까 얘가 아니라 다른 걸 접었겠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를 클릭했을 거라고요. 자, 이 제목을 클릭하면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기존에 있던 액티브는 다 지웠다고요. 다 빼버렸고 지금 얘를 클릭을 했으니까 이제는 액티브를 어디에 추가해야 되는 겁니까? 액티브의 부모인 여기에다가 다른 거 말고 얘 바로 부모 위에 여기에다가 액티브를 추가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사용자가 누구를 클릭했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패널의 헤딩을 보면 패널의 헤딩은 여기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밑에도 있다고요. 저 많은 패널의 헤딩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걸 클릭했는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이걸 클릭했는지 알아올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을 할 때에 이미지 중에 클릭을 해서 우리가 라이트 박스 효과를 만들었을 때 클릭한 그 녀석이 누구냐? 사용자가 도대체 누굴 클릭한 거냐? 라고 할 때에 썼던 게 뭐가 있었냐면 타겟이라고 있었어요. 타겟을 가져오면 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타겟을 쓰려면 클릭한 요소를 물고 들어와야 돼요. 클릭한 그 요소 자체를 물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클릭을 했을 때 클릭 이벤트 연결까지는 했지만 그걸 그 자체 누굴 클릭했는지 물어오질 않았어요. 그걸 물어오려면 여기에다가 이 펑션의 할 일로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ev든 이벤트든 이든 전 이번엔 ev라고 해볼게요.
저렇게 물고 들어오면 요 물고 들어온 걸 가지고 도대체 누굴 클릭한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누굴 클릭한 거야? 알려면 EV에 target이라고 하면 target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냐면 클릭한 헤딩 도대체 어떤 헤딩을 클릭한 건지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린 얘한테다가 클래스 리스트 해서 add 해서 액티브를 추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추가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의 부모한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는지 구분을 했다고요. 이걸 클릭했다면 지금 요 녀석이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린 얘한테다 클래스 명을 추가할 게 아니라 얘의 부모한테 추가를 해야 된대요. 얘 바로 위에 부모는 parent죠. parent node 바로 위에 있는 부모라고 합니다. 새로운 녀석이 나왔습니다. parent node. 자, 이렇게 하면 클릭한 거에 바로 위에 부모를 찾은 거예요. 제가 얘를 클릭했으면 얘 바로 위에 부모는 얘지 않습니까? 얘를 지금 선택한 거라고요. 걔한테다 뭐 하라고 했어요? 액티브를 넣으라고 했어요. 자, 이게 작동하나 봅시다. 지금 요거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콘솔을 보고 개발자 도구를 보시고, 자, 지금은 액티브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를 클릭하면 얘가 빠져 있는 걸 확인했고, 두 번째에 제가 지금 누굴 클릭했다고요? 두 번째 패널에 헤딩을 클릭했더니 그 바로 위에 있는 부모에다가 액티브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세 번째를 클릭을 해보면 기존의 액티브는 다 빼버리고 누구한테? 세 번째 패널한테 이렇게 액티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자가 지금 HTML에서 얘를 클릭을 하든 또는 두 번째를 클릭을 하든 또는 세 번째를 클릭을 하든 우리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보면 액티브를 모두 빼버리고 사용자가 지금 얘를 클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얘한테다 액티브를 주면 편하련만 얘가 아니라 이 부모한테 액티브를 추가하고 있어요. 요거한테. 그래서 액티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이 부모한테 액티브가 있으면 그 자식으로 있는 것 중에 패널의 바디가 나타나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걸 클릭해서 이제 얘한테다가 액티브가 생기면 이 접혀있는 요거 지금 패널의 바디가 접혀있는 거를 이제 펼치게 할 거라고요. 지금은 다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함수 쓸 거예요.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 다 접어요. 지금 패널의 바디가 다 펼쳐져 있다고요. 지금 쓰려고 하는 함수는 패널의 바디를 다 접어버리고 다음에 얘한테다가 액티브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는 녀석 아래에 있는 패널의 바디만 다시 보이게끔 펼칠 거라고요. 그 작업을 할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함수는 activate 활성화 activate body라고 하죠. activate body에서 함수를 실행하라고 할게요. activate body라는 함수는 아직 쓴 적이 없습니다.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적어줘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거 카피했고요. 자, 우리가 반복문이 어디서 끝났습니까? 맨 밑에 여기에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function activate body가 할 일을 적어보도록 하지요. activate body는 특별히 물고 들어오는 거 없이 실행하면 되는 녀석이니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activate body 이 함수가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이 body들이 다 펼쳐져 있는데 저 패널의 body가 모두 안 보이도록 합니다.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 할 일은 패널의 바디의 부모에, 그러니까 누구였죠? 패널의
예, 패널에 퀘스천에 액티브가 있으면 패널에 이걸 다시 말하면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는 클래스명 패널의 퀘스천 이거 안에 누구? 얘의 자식 중 누구 패널의 바디 얘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요. 자, 액티베이트 바디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 모두 다 접어버리고 액티브가 있는 패널의 퀘스천 안에 얘는 보이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해보면 패널의 바디를 모두 접으래요. 패널의 바디가 우리가 변수명 뭐에 적어놨었냐면 answer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변수명 answer가 모두 안 보이게 하랍니다. 자, 안 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CSS에서 어떤 걸 합니까? CSS를 먼저 접근을 해보면 안 보이게는 display none 하지 않습니까? 그죠? CSS로는 저렇게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answer에 있는 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안 보이게 해달랍니다. answer에도 값이 하나가 있지 않아요. answer에도 지금 3개나 들어가 있다고요. 배열로 들어가 있는 answer들마다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answer들마다 할 일에서 answer들이 다 안 보이게 해달래요. 작성을 해보실게요. 지금 answer들마다 할 일이래요. 위에서 아까 헤딩들마다 할 일 어떻게 했습니까? 헤딩에다가 반복문을 걸었다고요. 아까 누구마다 할 일, 퀘스천마다 할 일 어떻게 했습니까? 퀘스천에다가 반복문을 걸었다고요. 지금 answer들마다 할 일이니까 똑같다고요. 그죠? answer들마다 할 일이니까 똑같이 하되 이게 뭐로 바뀝니까? 이거는 저는 x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누구? answer라고요. answer들마다 할 일 했고요. answer들마다 뭐 하랍니까? 걔의 스타일 중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난으로 바꾸래요. answer들마다 여기에다가 배열로 들어올 거니까 대괄호 안에 숫자가 들어온다고. 숫자가 0, 1, 2, 3, 4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이 요소의 스타일을 바꾸는 건 스타일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꾸려고 하니까 디스플레이 속성을 뭐로 바꾼다고요? 난으로 바꾼다고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 접힌다고요. 자,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접히게 하려면 얘는 열자마자도 일단 접혀 있어야 되니까 밑에 실행할게요. 이 함수는 클릭해서도 작동하지만 열자마자도 일단 작동을 하게끔 하단에 이렇게 쓰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패널의 퀘스천 중에서 액티브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 액티브가 있는 패널의 퀘스천 안에 누구? 패널의 바디가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선택을 해줘야 되냐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HTML로 치면 지금 얘한테 이렇게 액티브가 있을 때, 요 액티브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누구? 패널의 바디를 선택을 한다고요. 물론 이거의 자식 요소 중에 얘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CSS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패널의 퀘스천이 있고 액티브가 있는 패널의 퀘스천 안에 패널의 바디를 CSS로 어떻게 선택하죠? CSS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라고요. 요거 선택하는 방법. 그냥 패널의 바디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 중에 요거 안에 얘라고만 해도 또 안 되죠. 그러면 다 패널의 퀘스천 안에 패널의 바디니까. 그게 아니라 액티브가 있는 거 이거 하고 그 안에 자식 요소하면 CSS로는 선택자를 어떻게 쓰시냐고요. 패널의 바디, 패널에 이거 점 찍고 클래스명이니까 여기가 점 찍고 띄웁니까? 붙입니까? 붙여야지. 그치? 액티브가 있는 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누구랍니까? 패널의 바디니까 띄우고 이렇게 해야 CSS에서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는 패널의 퀘스천 안에 자식 요소 중에 패널의 바디를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치? 자, 이게 지금 뭐냐면 CSS의 선택자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CSS의 선택자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 요소를 선택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있는 거를 선택을 뭐를 이용해서 하랍니까? 변수명 액티브예요.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안에
패널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는 document query selector 쓰겠다고요. query selector라고 해서 CSS의 선택자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query selector라고 하고 여기 안에다가 뭐라고? 쟤를 써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 액티브 패널에는 누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콕 집어서 액티브가 있는 패널의 퀘스천 안에 있는 패널의 바디가 선택이 됐을 거라고요. 패널의 바디, 어쨌든 얘도 query selector로 가지고 왔으니까 클래스명이니까 복수가 여러 개 있으면 복수가 배열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또 배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보이게 한다는 거니까 스타일 중에 뭐를 바꾸면 돼?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 얘를 다시 보이게는 블락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얘가 배열 중에 첫 번째라고 해도 볼게요. 잠깐만요. 셀렉터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얘는 배열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all이라고 하면 저게 배열로 들어가 버려요. 배열로 들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첫 번째라고 해줘야 되지만 제가 지금 query selector라고 했거든요. query selector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게 끝났어요. 이제 클릭을 하면 다른 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잘 열리고 접히고 있어요. 됐습니까? 마지막이 남아있죠? 요 collapse의 all을 클릭을 하면 모두 다 접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마지막 collapse의 all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뭐를 저 패널의 바디가 answer라는 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모든 answer들을 안 보이도록 하랍니다. collapse의 all 버튼을 클릭하면 answer들을 다 안 보이게 해 보시겠습니다. answer들을 다 안 보이게 해 보시겠습니다. 클릭하면 할 일입니까? 위에 변수명, 위에서 변수명으로 한 것들은 카피를 할게요. 클래스명도 카피를 하고 자, btn collapse라는 걸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카피해 왔습니다. 얘를 뭐 하면 클릭하면 할 일이라니까 add event listener 라고 해서 뭐랑 연결한대? 클릭이랑 연결한대요. 클릭하면 할 일 function 이렇게 하겠다고요. 자, 클릭하면 할 일이라는 걸 어디에 써줘야 됩니까? 이제 요 중괄호 안에다가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btn collapse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할 일을 적겠다고요. 자, 저 중괄호 안에다가 적을 건데 answer가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answer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answer들마다 할 일이라고요. 뭐 적어야 됩니까? 반복문을 적어야죠. 또 answer들마다 할 일이니까 여기에다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쓰면 뭐 여기 안에서만 쓸 거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answer들 개수만큼이니까 i가 answer length 그 다음에 i가 하나씩 늘어나 할 일 해서 answer들마다이니까 answer에 배열로 들어와 있는 거에서 style 중에 뭐를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 값을 난으로 바꾼다 라고요. 언제?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 접힌다고요. 늘리고가 되고 이제 얘를 클릭하면 다 접는 것까지 됐다고요.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아코디언을 구현을 해 본 겁니다.